자, 이제 4형식, 그 다음 이어서 5형식까지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4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는 indirect object, 말 그대로 간접적인 목적어야. 그래서 이걸 따서 IO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 직접 목적어는 direct object라고 해서 DO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석이 정해져 있어. 주어는 동사한다,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이게 완전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지 않아. 왜? 간접 목적어는 어떠한 대상 혹은 물체 따위를 받는 사람이거든. 혹은 받는 대상. 받는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뭐뭐에게라고 표현을 하죠. 누구누구에게. 그죠? 그 물건을 받는 대상이니까 뭐뭐에게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그 주어지는 물체이기 때문에 뭐뭐를이라고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뭔가를 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요동사라고도 부릅니다. 수요동사. 그래서 간접 목적어는 받는 대상, 즉 누구누구에게에 해당하는 목적어로서 주로 사람 또는 간간히 동물도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주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어떤 걸 주는 그 대상, 주어지는 대상을 얘기하고 무엇을 뭐뭐를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물체 또는 무생물 혹은 경우에 따라서 대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좀 보면은 잘 보세요. He gave me a lot of help. me가 간접 목적어, a lot of help가 직접 목적어고요. 이 어수는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간접 목적어 먼저 쓰고 그 다음 직접 목적어 써야 돼요. 이 어순이 바뀌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해석은 그는 줬다 나에게 많은 도움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he showed us her new scarf. 이게 간접 목적어, 얘가 직접 목적어. 그럼 해석은 그녀는 보여줬다 우리에게 그녀의 새로운 스카프를,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my grandmother made me a cake. 자, me가 간접 목적어, a cake가 직접 목적어.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한다고? 나의 할머니가 만들어줬다 나에게 케이크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4형식 문장은 해석이 딱딱 떨어지게 딱 정해져 있어요. 되게 쉬워. 대신에 이것도 뭐냐면 이 문장을 보고 이 동사가 4형식으로 쓰이는 동사구나를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다른 거지만 지금 이만큼이 뭐냐면 4형식 동사예요. 이 4형식 동사를 최대한 많이 외우고 보자마자 얘는 4형식 동사로 쓰이겠구나라는 판단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즉 4형식 동사를 보자마자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 그러려면 외워줘야죠. 많이 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주요 4형식 동사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4형식 문장은 3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4형식 문장을 3형식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바꾸냐? 자, 여기 있죠.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자, 잘 생각해봐요. 이 목적어, 3형식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간접 목적어보다는 직접 목적어가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너무나 당연히. 맞죠? 그리고 나서 남는 건 간접 목적어야. 간접 목적어를 써줘야 되는데, 자, 제 말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자, 위에 이 예문을 한번 써봅시다. 여기에 me라고 쓰여져 있어. 이게 간접 목적어야. 그래서 나에게 라고 해석이 돼. me라고만 써놨는데 얘는 뭐뭐에게야. 근데 반면에 여러분들 she likes me.
똑같이 me라고만 쓰여져 있는데 얘는 나를 이라고 했을 때거든. 맞죠? 우리가 보통 목적격 me는 뭐뭐를 이라고 해석해요. 근데 얘는 뭐뭐에게 라고 해석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문장이 4형식 문장이라서 그런 거야. 4형식 문장이라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냥 간접 목적어 자리에 me라고만 써놔도 나에게 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왜? 4형식 문장이니까. 4형식 문장이니까. 그죠? 그런데 자, 이 예문을 자, 뭐 예를 들어서 My grandmother made a cake. 똑같이 썼고요. 직접 목적어로 썼고 그 다음에 me라고 써야 돼. 근데 이 me도 나에게라고 해석이 돼야겠죠. 근데 얘를 그냥 me라고만 써놓으면 더 이상 나에게라고 해석이 안 돼. 왜? 이 문장은 더 이상 4형식 문장이 아니라 3형식 문장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맞죠? 따라서 뭐가 필요하겠어? 뭐뭐에게라는 의미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도움이 필요하죠. 그 도움이 바로 전치사예요. 전치사에 도움이 있어야지만 얘가 뭐뭐에게로 해석이 되는 거야. 즉, 이 간접 목적어는요 3형식 문장으로 바뀔 때 앞에 뭐 써줘야 된다? 앞에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 어떤 전치사? 뭐뭐에게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to, for, of 이 셋 중에 하나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때나 to 쓰고 아무 때나 for 쓰고 아무 때나 of 써도 되냐? 아니겠지. 맞죠? 그럼 어떻게?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자, 이거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양쪽으로 봐도 to가 제일 많죠? 맞죠? 그래서 자, 근데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냈긴 한데 보통 전치사 of를 쓰는 동사는 대표적으로 ask, inquire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둘 다 문의하다, 묻다라는 뜻이지. 맞죠? ask, inquire는 전치사 뭐 쓴다? of 쓴다. 간접 목적 앞에. 맞죠? 그리고 for 쓰는 거 여러 개 써놨지만 토익이나 편역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자, buy, make, choose, find 정도. get과 cook도 종종 볼 수 있지만 buy, make, choose, find 정도만 외워두세요. get, cook도 외워두면 좋아요. 알죠? 근데 최소한으로 써놨어요. 그럼 지금 총 6개. ask, inquire, of 그 다음에 buy, make, choose, find 플러스 뭐 get 정도? get도 외워두는 건 좋습니다. 요 정도는 뭐 쓴다고? 전치사 for 쓴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to 쓰겠거니 하고 문제 풀면 돼요. 거의 다 to거든. 거의 다 to예요. 근데 for 쓰는 건 몇 개 없고요. to, of 쓰는 건 2개밖에 없어요. 물론 require, demand도 있긴 하지만 쟤는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 4형식으로 3형식으로 바꾸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요 정도 쌤이 동그라미 친 것 정도만 외우고 나머지는 to 쓰겠거니 하고 문제 풀면 돼요. 자, 예문을 봅시다. 자, my friend lent me, lend라는 동사고요. some money, lend가 여기 있거든요. 자, 얘는 자, 주어 동사 썼고 some money라는 직접 목적어가 지금 이 목적어 자리에 왔죠. 맞죠? 그 다음 me라는 간접 목적어를 여기 썼고 이 앞에 전치사 써줘야 되는데 전치사 뭐 썼어요? to 썼지. 자, 두 번째 she bought him a bicycle. 그에게 자전거를 사줬다. 이때 동사 쓰고 직접 목적어가 3형식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him이라는 간접 목적어 앞에 뭐 썼어요? for 썼죠. for. 그렇죠? 이때 to가 아니라 for 쓰는 거야. by의 과거 시제니까. 그 다음에 a student asked me a simple question. 여기에서 얘가 3형식 동사가 되면 직접 목적어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고 간접 목적어인 me 앞에는 전치사 뭐 썼어요? of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더라. 자, 이거 되게 뭐 많이 쓰여져 있지만 사실 시험 문제로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잘 나오진 않지만 나왔을 경우에 모르면 못 풀기 때문에 이 정도 써놨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으로 외울 수 있게 동그라미를 쳐준 거고요.
원리만 외우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맞죠? 그와 더불어서 이 동사들은 전부 다 몇 형식이다? 4형식 동사로 쓰일 수 있는 동사들이니까 얘네들이 4형식 동사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지.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 혹은 이 동사를 보고 얘가 4형식 문장이네 라는 걸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동사를 꼭 외워 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얘도 별표 하나 칠게요. 이거는 편형에서 정말 잘 나오는 건데 뭐냐면 자, 예문을 볼게요. He introduced me his son. 그는 소개해줬다 나에게 그의 아들을. 되게 자연스럽죠? 맞죠? 이렇게 쓰면 틀려요. 왜냐면 introduce라는 이 동사는 4형식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적인 3형식 동사야. 그래서 그냥 간접 뭐에게라는 의미의 목적어를 반드시 전치사를 써줘야만 되는 거지. 즉 4형식 문장처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introduce라는 동사 자체가 4형식으로 쓸 수가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confess. 자, 이런 거는 이제 편형 수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자, the woman confessed her parents the crime. 그 여성은 자백했다 그녀의 부모님에게 그 범죄를. 말이 돼. 근데 이렇게 못 쓴다고. 왜? 얘도 4형식 동사의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로 쓰고 전치사를 써가지고 뭐뭐에게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announce, suggest, explain, introduce 이런 게 가장 빈도로 따지면 많이 나오는데 propose, confess, describe, say 정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say는 tell과 많이 비교해서 물어봐요. tell은 4형식 동사로 쓰여요. 얘는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쓰거든요. 근데 say는 얘는 무조건적인 3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밖에 못 와. 그래서 뭐뭐에게 뭐뭐를 say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4형식 문장처럼 쓸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맞죠? 암기해야 할 게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형식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면 내가 동사를 몰라서 틀리는 게 거의 90%예요. 형식을 판단 못한다는 거는 결국 이 동사가 어떤 동사, 거기 문장에 쓰여진 동사가 몇 형식으로 쓰였는지, 그리고 그게 이런 3형식 동사로만 쓰이는 동사인지, 아니면 뭔가 자동사스러운데 타동사인 동사인지, 그거를 내가 몰라서 틀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건데 그게 아니고 외우지 않았으니까 몰라서 틀리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외우면 알고 맞춘다는 거지. 그럼 어렵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질문? explain이랑 suggest 이런 거는 몇 형식 동사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쓸게요. 무조건 3형식. 얘네들은 3형식으로만 쓰이는 타동사예요. 즉 4형식으로 못 쓰인다는 거지. 그럼 뒤에 목적어만 와야 돼요. 그래서 뭐뭐에게라는 의미를 쓰려면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체크업 꼭 암기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뒤에 마지막 5형식 넘어가겠습니다. 자, 5형식 문장. 목적어의 상태나 행동을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가 쓰였어요. 즉, 이 목적격 보호의 역할은 바로 앞에 있는 이 목적어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해주는 거야. 혹은 어떤 상황인지를, 혹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그게 목적격 보호의 역할이에요. 존재 이유. 알죠? 그래서 단순히 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까지 있어야지만 완전해지는 문장이라는 얘기지. 이때 중요한 거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주어, 술부, 좀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주어, 동사의 관계를 가져요. 즉, 이 둘의 관계는 마치 주어, 동사의 관계인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얘를 해석할 때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뭐 이렇게 해석했죠. 주어처럼 해석을 하잖아. 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는 마치 주어 동사의 관계와 흡사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설명을 이해를 하고 예문을 볼게요. 자, 그리고 목적격 보어는 총 6가지. 밑에 쓰여져 있지만 한 번 더 쓰면은 이 목적격 보어는 총 6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형용사,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뭐 동사 원형, 동사 원형, 그 다음에 투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그 다음에 현재 분사, 아니다, 동명사는 안 들어가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 그 다음에 과거 분사. ing, pp. 이렇게 총 6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형식을 공부할 때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무엇이 오는지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걸로 분류를 해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동사 원형,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총 6가지의 종류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건 전부 다 여러분 전부 다 주로예요. 주로. 알겠죠? 주로 명사를 취하는 오형식 동사. 옆에 있는 거 이따 설명하고 뭐 call, name, elect, appoint, make, consider 따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요 한 4개 정도, 요 한 4개 정도 가장 많이 나와요. 자, 보면 they call her a princess. 그녀는 부른다, 그들은 부른다 그녀를 뭐라고? 공주라고. 그래서 이때는 뭐뭐라고로 주로 해석돼요. 뭐뭐라고. 목적격 보호를 뭐뭐라고로 해석이 많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여깁니다.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혹은 여기서는 좋은 사람으로라고 해석을 해놨지만 전부 이때는 목적격 보호를 뭐뭐라고 정도로 해석하면 얼추 해석이 다 돼요. 언제? 목적격 보호가 명사일 때. 명사일 때. 목적격 보호가 명사일 때는 뭐뭐라고로 해석하면 뭐 약간의 어색함이 있을 수 있지만 얼추 해석이 다 됩니다. 오케이? 알죠? 네임은 뭐 이름을 붙이다 이런 말이고 콜은 뭐뭐라고 부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것도 사실은 주로예요. 주로 형용사를 취하는 오형식 동사들. 자, think, believe, 그 다음에 keep, find, consider, make, deem, liv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자, 예문을 볼게요. She left the window open. 자, open은 여러분들 동사도 되지만 문이 열려있는 이런 형용사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면 그녀는 뭐뭐로 두었다, 뭐뭐인 상태로 두었다. 뭐 창문을 열린 채로. 열린 채로. 해석은 해석하기 나름이야. 그죠? 그 다음에 he considers her honest. 그는 여깁니다. 그녀를 정직한 것으로. 정직하다고.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더라. keep, find, consider, make, deem, live 이런 걸 뭐 좀 줄여서 뭐 keep, accommodate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그래서 deem이란 뜻, 간주하다, consider가 같은 뜻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오형식 동사. 이건 여러분들 무조건적인 암기가 필요해요.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와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 쓰는 거? 투부정사 쓰는 거. 제가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놨어요. 요청, 설득, 명령, 강요, 권고, 허용, 바람, 금지. 이렇게 써놨는데 보통 얘네들은 무조건 목적격 보호가 이제 투부정사일 때요. 뭐뭐 하도록 정도로 해석을 해요.
주로예요. 주로 거의 뭐뭐 하도록이라고 해석하면 얼추 해석이 돼요. 자, 굉장히 많은 동사들이 지금 적혀져 있는데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외우셔야 합니다. 최대한 많이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서 조금 독특한 거는 첫 번째 줄에 invite가 있죠. invite는 3형식 동사로 쓰면 누구누구를 초대하다 인데, 얘가 5형식 동사로 쓰면 권유하다 혹은 좀 정중히 요청하다라는 뜻이에요. 요청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5형식 동사가, invite가 5형식 동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한 문제를 맞고 틀리고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알죠? 그래서 invite라는 동사도 5형식 동사로 쓰이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드도 말하다, 텔도 말하다 이런 의미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더 명령, 강요, 권고, 좀 더 센 것들, 좀 뭐 하도록 시키거나 강요하거나 좀 강력하게 권고하거나.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뭐 명령하다, 강요하다, 권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뭐 하게 해주다, 좀 허용해주는 거.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해주다, 허용해주다, 혹은 뭐뭐 하기를 원하다, 혹은 forbid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금지하다, 하는 것을 금지하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쉬운 예문을 보면요. I asked him to close the door. 나는 요청했다. 그가 창문을 닫도록. 옆에는 제가 의역을 해놓은 거고, 직역을 하면 나는 요청했다. 그가 닫도록 창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뭐뭐 하도록. 다음 두 번째, she got me to repair. 자, get이라는 동사, get이라는 동사는 뭐뭐 하게 하다. 우리가 보통 이따 사역 동사 할 건데 사역 동사의 의미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ake, have, let 이란 사역 동사와는 달리 let은요 목적격 보호자를 뭐 써야 돼? 투부정사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get도 준사역 동사라고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뜻이 사역 동사와 같으니까. 그죠? 어쨌거나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뭐뭐 하겠다. 뭐 내가 수리하도록 그녀의 차를. 즉 이때 뭐뭐 하도록이라고 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e wants me to go with him. 그는 원했다 내가 가도록 그와. 직역을 하면 맞죠? 이렇게 되죠. 옆에는 제가 의역을 좀 해놓은 거고. 뭐뭐 하도록이라고 해석을 하면 얼추 다 해석이 어느 정도는 돼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을 배우는 것은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함도 있지만 해석을 좀 더 잘하기 위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저런 식으로 하면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중요하죠. 목적격 보호 자리의 동사 원형. 이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인 이 동사 원형을 원형 부정사라고 문법적으로 부르는데 그냥 동사 원형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동사 가장 대표적으로 사역 동사와 지각 동사. 사역 동사와 지각 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 쓴다? 동사 원형 쓴다. 오케이? 그래서 사역 동사는 make, have, let 이렇게 총 3가지의 종류가 있고요. 근데 자, 이거는 편형 수준에서의 이야기예요. have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를 취할 수도 있어요. 아주 가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 정도로만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그렇죠? 토익 수준에서는 이걸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알죠? 자, 그리고 준사역 동사 help, 뭐뭐 하도록 도와주다라는 뜻인데 준사역 동사 help는 자, 여기 밑줄 칠게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를? 동사 원형도 쓸 수 있고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해요. 준사역 동사 help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뭘 쓸 수 있다? 투부정사, 동사 원형 둘 다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 지각 동사입니다. 지각 동사 여러 가지 써놨고요. 밑줄만 좀 치자면 notice, observe, witness 얘네들도 5형식 문장으로 쓰인다면 지각 동사 취급을 해요.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 쓴다?
동사 원형 쓴다. 그런데 지각동사는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 ing를 쓸 수도 있어요. 즉 ing와 뭐 동사 원형 둘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 ing 둘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요, had 사역동사죠. 그녀는 하게 했다. 학생들이 쓰도록 에세이를. 자, 이것도 써줄게요.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일 때는요, 마찬가지로 뭐뭐 하도록 또는 뭐뭐 하는 것을. 근데 이것은 언제 있냐면 지각동사일 때.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는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러워요, 해석이. 사역동사는 뭐뭐 하도록 이라고 해석을 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것도 얘는 준사역동사죠. 그녀는 도왔다. 뭐 그녀가 문제를 풀도록 혹은 문제를 푸는 것을. 맞죠? 근데 준사역동사일 뿐은 동사 원형, 투부정사 둘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고. 자, 마지막. 나는 자, 지각동사의 heard죠. 나는 들었다. 뭐 그 소녀가 싱어송 노래를 부르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러워요, 해석이. 그리고 뭐 동사 원형 혹은 ing를 목적격 보호로 취할 수가 있다. 뭐가? 지각동사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앞을 보세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마치 주어 동사의 관계를 가진다라고 했죠. 이 말은 능동의 관계일 수도 있고 수동의 관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주어 동사니까. 주어의 동사의 관계니까. 맞죠? 즉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는 능동의 관계일 수도 있고 수동의 관계일 수도 있다고. 자, 그러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수동의 관계일 때, 이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뭘 쓴다? 과거분사, 즉 pp를 취한다라는 얘기예요. 예문을 보면 이해가 돼요. 나는 봤다. 벽이 벽이 스스로 페인트 칠을 해요? 아니면 누군가에서 페인트 칠이 돼요? 되죠? 그럼 이 둘의 관계는 수동의 관계가 맞습니까? 페인트 칠이 되는 거니까. 뭐뭐가 되다가 수동이잖아. 맞죠? 그래서 뭐 pp가 목적격 보호에 쓰이는 거예요. 다음, 자, 그녀는 시켰어요. 하게 했어요. 뭐 그녀의 컴퓨터가 뭐 하도록 수리 되도록. 컴퓨터는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는 수리가 되는 거죠. 맞죠? 따라서 이 둘의 관계도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pp를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해석을 통해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밑에 있는 체크업도 반드시 위에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정답 해설지를 꼭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문제가 한 페이지 더 있어요. 맞죠? 뒤에 문제까지 꼭 연습 문제까지 풀어보시고 공부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일단 여기까지.